지금 터지는 소식들을 보면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과 주변인들은 정신을 전혀 못 차렸다는 소식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가 슬슬 언플을 시작했는데요. 과연 이게 윤석열 측에 도움이 될까? 라고 생각해보면 전혀 아니죠. 그래서 먼저 이 소식부터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김건희 씨가 63일 만에 침묵을 깼다고 합니다. 고 유재국 경위의 4주기를 맞아 김건희 씨가 제복 영웅의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런 언플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한 기사에 채팅이 1000개 가까이 달려있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기사에도 댓글이 1000개 넘게 달리면서 많은 분들의 예상처럼 제발 좀 그만해라, 자숙 좀 해라, 밥맛 떨어진다, 이런 비판과 함께 디올백과 주가 조작 수사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저렇게 나서면 나설수록 온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적당히 좀 하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와중에 정신 못 차리고 주변에서 윤석열 대통령 눈치나 보면서 김건희 씨 의혹은 정치적 이슈로 생명력이 꺼져가고 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실상 스파이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윤석열 측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건희 씨 얘기만 나오면 자동적으로 명품백 그리고 주가 조작 이런 얘기들이 따라다니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언플 슬슬 하는 거에 대해서 자중하라는 얘기는 못할 망정 저렇게 오히려 좋다, 호재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 얘기하면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밥맛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공식 활동을 재개하면 할수록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 특히 수도권 정치인들이 멘붕이 올 수밖에 없는데요. 관련한 소식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의 메인이죠. 이준석 씨 얘기입니다. 제가 계속 이준석 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집요하게 이준석 씨 얘기를 하냐? 저 마삼 중식 정치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문제 제기를 해왔고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있지만 하는 얘기들 보면 경악스럽기 때문에 누군가 계속 밀착 마크해야 된다 보기 때문이고요. 아무튼 이번에도 또 당을 깨고 있죠. 이낙연 씨와의 통합 일주일 만에 또 파열음이 나고 있습니다. 최고위 회의를 월수금 오전에 정례화하기로 했었는데 어제 하루 전날 또 돌연 취소가 된 겁니다. 이러니까 이준석 씨와 이낙연 씨 사이에 갈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참고로 둘의 갈등은 예전부터 밭글을 통해서든 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준석 대표는 류호정 씨 리스크도 굉장히 컸었는데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입당도 환영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낙연 대표에게도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전장현, 박경석 공동대표의 배우자이기도 해서 본인이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씨는 본인 해명 방송을 통해 류호정 씨든 배복주 씨든 이게 함께할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급한 불을 끄려 했지만 실상 까보니까 그게 아니어가지고 본인은 또 타격을 엄청나게 받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를 통해서 이 불 좀 꺼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이낙연 대표 입장에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공개적으로 배복주 전 부대표의 합류에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피력했었지만 사실상 이준석 네가 힘이 있는 게 뭔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라 말 그대로 멘붕이 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오는 게 바로 이 표정입니다. 아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씨 여태까지 본인이 12년 동안 정치를 남 조롱하고 비아냥대고 깎아내리고 도발하고 트랩 설치하고 그런 식으로 해놓고 표정 피라니까요. 이제 시작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이낙연 측에선 목리불이냐 요런 식으로 대받아치고 있는 거고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에서 특정인의 입당을 반대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사상검증 아니냐 바로 이렇게 반론이 나오는 겁니다. 특히 이준석 씨도 본인이 경쟁, 자유, 토론, 논쟁 이런 걸 즐긴다고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저런 식으로 다급하게 급한 불 끄려고 하는 발언들은 오히려 공감을 못 얻고 이준석 어디 갔냐 이런 비판이 당장 펜코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결국 남은 건 이준석의 몫이다. 지금 이런 반발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관위원장 인선이나 당 상징 색깔 그리고 기존 채무 해소 등의 방안을 두고도 계속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서 이거 결코 쉽게 끝날 사안들이 아니고요. 결국에 언론에서도 낙준 갈등 표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뻔히 예견된 일들이었는데 저렇게 짬통탕, 잡탕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잘 돌아가길 바랬습니까? 그래서 역시나 이준석 씨는 잠시 후 오전 현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또 어떤 얘기들을 쏟아내면서 양두구육을 할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이젠 더 이상 신뢰를 얻기도 어려워 보이고요. 참고로 이낙연 측에선 김종인 전 위원장을 찾아가서 공관위원장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완곡한 거절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완곡하게 거절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채널A와의 통화에서도 관심 없다. 이제 그런 역할 그만하려 한다.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 하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이낙연 신당이다 그러면서 깔깔대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그럴 줄 알았다. 예상은 했지만 정말 꼴보기 싫다는 반응도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요. 네이버 댓글에서도 이준석이랑은 절대 같이 못한다 하지 않았냐, 이런 반응과 함께 이준석 씨든 이낙연 씨든 각각의 지지층이 서로 상대방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오합지졸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네이버 댓글에서도 오합지졸에 개혁 대상들이 모여서 무슨 개혁을 한다고 저러고 있냐, 그리고 이준석 씨는 꼭 주말에 일을 벌리는 것도 그렇게 본인 혼자 주목받고 싶은 거냐, 이준석과 함께하면 꼭 분란이 일어난다, 이런 비판도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와중에 이준석 씨는 수원 평택 등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반도체 벨트를 구축하면서 양양자, 이원욱 씨랑 저렇게 함께 움직인다는 건데 과연 이것도 서로에게 도움이 될까요? 각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참고할 예정이고요.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씨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언에 대해서 이렇게 소신 발언을 한 것처럼 글을 쓰고 있는데요. 2,000명으로 실랑이 하다가 누군가가 조정하는 역할로 영웅을 만들게 될 거고 500명 정도 증언으로 타협할 거고 그 역할을 여당에게 넘겨서 지지율 디커플링을 시도할 거다. 저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지금 의대 증언으로 서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지만 결국엔 한동훈 위원장이 나서서 영웅이 되고 한 500명 정도로 타협을 해서 갈등을 해결했다. 그래서 영웅 한동훈 이런 식으로 서사를 쓸 거 아니겠냐,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것도 이미 밖을 다 돈 내용입니다. 밖을 안 받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준석이 저렇게 맞추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밖으로 다 돈 내용을 마치 본인의 예측인 것처럼 하는 것도 정말 정치를 코미디스럽게 하는 거죠. 물론 이 밖을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지만 보시다시피 밖글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최종적으로 의사증언은 500명 내외로 합의될 거고 이는 무엇보다 한동훈 위원장에게 통합의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이걸로 총선 이기고 한동훈 위원장이 차기 대권주자로 확고히 하는 시나리오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 씨의 저런 허접한 블러핑과 그럴듯한 이미지 만들기, 이거 12년간 저것만 해온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준석 씨에 대해서 저런 마삼중식 정치는 더 이상 봐선 안 된다, 그래서 계속 대응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허은하 씨 얘기를 보면 이젠 다들 전화를 피한다고 합니다. 콜백도 안 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국민의힘 정치인들 입장에선 미쳤다고 개혁신당에 갑니까? 이러니 펜코에서도 자포자기 느낌이다. 근데 왜 이렇게 쓸데없이 저런 얘기들을 하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준석 씨 본인이 남들 조롱할 때 김무성 씨의 발언을 계속 인용했기에 그대로 돌려주겠습니다. 인생이 좋은 경험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지 방법이 없습니다.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준석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냐, 무슨 열등감을 갖고 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이준석 씨가 과거에 했던 얘기를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정신나간 정치인이라고 막말해서 논란을 키우기도 하고 김건희 리스크는 없을 거라고 했던 게 바로 이준석 씨의 과거 모습입니다. 그러더니 통상적 배우자 하는 정도 활동에도 관계없다, 그리고 허위 경력 논란은 결혼 전일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치면서 열심히 윤석열 김건희 씨를 떼었던 게 바로 과거 마삼중시인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고 다니는 겁니까? 그러면서 비단주머니 타령까지 했었고요. 저놈의 비단주머니도 결국엔 이준석의 트롤 정치가 다 뽀록나면서 전혀 도움이 안 됐다는 게 증명이 된 셈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나오면 훨씬 대중적 호감이라는 얘기를 했던 사람 어디 갔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달변가라 그러고 토론의 진심이라 그러고, 에휴, 저랬던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 도대체 언제까지 봐줘야 됩니까? 저게 불쌍합니까? 그러면서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김건희 씨보다 중대한 사안이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데 여기에 또 넘어가가지고 너는 이준석한테 열등감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이준석 씨 지지자들의 얘기는 왜 저런지 이해라도 갑니다. 근데 민주진영 안에서 저런 이준석도 좀 불쌍하지 않냐, 그만 좀 해라, 이런 반응들을 보이는 분들을 보면 적어도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김혜경 여사 외에도 다른 가족 관련 제보가 들어왔다고 저렇게 인터뷰 나갈 때마다 얘기했었고, 마삼중식 혐오 정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면 내가 언제 혐오를 했냐, 한번 증거를 갖고 와봐라, 그러면서 오히려 상대방을 또 바보 만드는 것도 특기입니다. 같은 당 정치인들도 저렇게 흰머리 타령하면서 조롱하고 말 같지도 않고 무슨 재미도 없는 드립치면서 여기저기 비난해댔는데 돌려받는 것도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라 보기에 주말 동안 라이브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전해드렸던 윤석열 대통령 논란이 지금 로이터에도 이렇게 기사가 올라갔습니다. 정말 이 장면은 역사에 남을 끔찍한 장면인데요. 이러니 군사독재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말 그대로 입틀막 정권, 해외에서도 주목을 하는 만큼 나중에 이런 리스크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참고로 이재명 대표는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이렇게 팔짱 끼고 항의하는 학생들에게도 차분히 대화하고 설득하면서 오히려 고맙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니까 당장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본인을 욕해도 괜찮다. 이건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다. 대통령을 욕함으로써 주권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 있고요. 비가 와도 비가 안 와도 다 내 책임인 것 같다. 어느 하나 대통령 책임이 아닌 것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반대의 행동을 하면서 저렇게 노무현 정신 배우겠다고 봉하마을 가서 언플만 때려대면 그게 노무현 정신을 배우는 겁니까? 제가 노무현 재단 이사이기에 더 분노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과 발언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번 주말 라이브를 통해서 조금 더 저희 생각들을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